안녕하세요,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매직 키보드를 언박싱 해보려고 해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출시와 함께 공개된 이 모델은 무엇보다도 무지막지한 가격으로 많은 그런 놀라움을 선사했는데요. 언박싱을 한 다음에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이패드라고 적혀있고 매직 키보드라고 적혀있고요. 뒷면에는 얘를 쓸 수 있는 이런 각도, 사용 상황 이런 게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박스 열어보겠습니다. 살짝 두께가 있고 제조 연월일은 2020년 에이프릴로 되어 있고요. 네, 일단 들었을 때 무게감이 지금 상당합니다.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안 열리지 하는데 열리네요. 안에 요런 목업 같은 게 하나 들어있고요. 여기에 또 이런 게 들어있네요. 네, 매직 키보드에 대한 간략한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품질 보증서 이런 거 같고요. 애플 스티커는 이번에는 없네요. 짠. 일단 첫 인상은 얘가 상당히 묵직해요. 상당히 묵직하고 무겁고요. 이렇게 음각 로고된 애플 로고가 눈에 띄죠. 이게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음각 로고가 없었는데 아이패드 프로 4세대부터는 이런 음각 로고들을 케이스에도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아이패드 프로 폴리오에도 이렇게 음각으로 예쁘게 로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쁘죠? 이 폴리오 같은 경우는 가로로 놓았을 때 애플 로고가 이렇게 앞을 보게 되어 있는데 얘는 옆으로 되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눌러야지 애플 로고가 제대로 보입니다. 일단 아이패드 3세대의 키보드 폴리오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같은 색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재질도 같은 재질이에요. 끝부분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맨들맨들한 재질인 것도 똑같죠? 맨들맨들한 재질이고요. 뒷면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는 뒷면에 큼지막하게 애플 로고를 넣어줬습니다. 접품 부위가 있다 보니까 뒷면은 그렇게 예쁘지는 않네요.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무게는 596g으로 나오네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키보드 폴리오의 무게는 296g. 일반 스마트 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175g이죠. 무게가 엄청납니다. 아이패드 프로의 무게는 483g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하나 더 들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프에 맞춰가지고 딱 붙이면 척 달라붙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잘 달라붙네요. 닫힐 때는 얘가 약간 이렇게 저항이 있고요. 이렇게 놔둬도 이 상태로 이제 지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고요. 이걸 여는 게 쉽지가 않네요. 얘가 상당히 무게가 있다 보니까 얘가 일단 잘 들리지가 않고요. 들려도 밑에 게 같이 들리는 이런 상황이 잘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잘 양쪽으로 들고 이렇게 올려줘야지 얘가 이제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각도를 내면은 이 부분까지는 같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부분이 접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힌지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힌지가 있는 거고 여기 힌지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두 개 힌지 전부 다 약간 저항감이 있어가지고 빡빡하게 움직입니다. 쉽게 움직이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기존의 스마트 폴리오 같은 경우는 힌지가 아예 없죠. 그냥 접히는 부분만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였었는데요. 얘는 그거랑 다르게 완전히 딱딱하게 완전히 묵직하게 움직입니다. 저는 기존에 이 키보드 폴리오에 터치패드만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많이 다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각도가 여기서 뒤로 넘어가질 않아요. 기존의 키보드 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뒤까지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 상태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메모를 할 수가 있었죠. 이번에 나온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뒤로 접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접히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딱 걸려가지고 이 힌지 자체가 여기 각도가 딱 한계인 거예요. 여기서 더 접히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딱 고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힌지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주고 이 각도는 자유자재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각도를 이렇게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래까지 내릴 수 있겠네요. 이거 되게 안정적이긴 한데 사실 펜을 쓸 때는 뭐 또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아요. 이게 약간 펜을 쓸 때는 확실히 받쳐주는 그런 느낌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누르면은 뒤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나마 펜을 쓸 만한 각도가 얘를 뒤로 뒤집으면은 이 각도가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쓰면은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얘도 가운데 힌지를 이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쳐주지를 않아요. 이렇게 눌리죠. 누르면 이렇게 눌립니다. 펜을 쓸 때는 적절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얘를 가지고 좀 메모를 쓰려고 하면은 빼고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키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키보드 같은 경우는 가이식 키보드를 탑재를 했고요. 기존의 키보드 폴리오는 이렇게 고무로 마감되어 있어가지고요. 확실히 노트북 치는 거랑은 느낌이 달랐는데 얘 같은 경우는
확실히 노트북의 키보드라는 느낌이 납니다. 대신에 소리도 더 크게 난다는 단점이 있죠.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더 차이를 잘 알 수 있죠. 3세대 키보드 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약간 그 눌리는 면적이 작았어요. 꽉 차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꽉 차 있죠. 이렇게 네모로 돼가지고 비는 부분이 없이 꽉 차 있어가지고 조금 더 편리하게 더 오타가 없이 키보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직 키보드 2에는 이렇게 펑션 키 라인이 쫙 있거든요. 이 라인이 여기는 더 없죠. ESC부터 해가지고 F1부터 그리고 속도를 올리고 내리는 이 기능들이 다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키보드 라이트가 있어요. 자동으로 얘가 켜지고요. 네, 자동으로 빛이 정말 조절이 되네요. 전원을 끄면 같이 꺼지고요. 켜면 같이 켜집니다. 그리고 단축키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 이 키보드만의 특징이 아닌데 요 코맨드를 누르면은 지금 떠있는 앱에 맞는 단축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쓰시면 유용할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이번 매직 키보드는 요 트랙패드가 생명이죠. 트랙패드를 한번 써볼게요. 반응이 엄청 빠르고요. 일단 거의 뭐 맥북에 쓰는 트랙패드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네요. 손가락 두 개로 스크롤하는 건 제일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에서 얘를 닫을 때 이렇게 껐었는데 트랙패드를 활용하면 위로 이렇게 올리면 꺼지고요. 옆에 다른 탭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가면 되고, 뒤로 가는 거는 두 개를 이렇게 하면 뒤로 가고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렇게 줌인 줌아웃도 바로바로 되고요. 웹서핑 하기는 확실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놓고 타이핑을 하다가 웹서핑을 하고 이걸로 이렇게 보다가 이런 걸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커맨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옆으로 가가지고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눌리는 것 같은 경우는 얘가 탭틱이나 뭐 햅틱 머신이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그런 터치패드입니다. 그래서 눌러주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쏙 들어가죠. 얘도 맥북처럼 탭파일 클릭키를 쓸 수가 있네요. 탭파일 클릭하기를 눌러놓으면은 얘는 이렇게 터치를 해도 터치만으로도 클릭이 됩니다. 터치패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URL은 좁은데 옆으로는 꽤 넓어요. 그래가지고 뭐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서피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좀 더 좁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서피스 프로보다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일단은 정말 그 맥북의 트랙패드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노트북의 경험이랑 동일한 경험을 아이패드에서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USB-C 단자는 이 왼쪽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USB-C를 끼우면은 바로 충전이 됩니다. 얘를 이렇게 떼놓고 있다가 근데 얘를 여기다가 딱 붙이는 순간 소리가 나면서 충전 중이라는 표시가 뜹니다. 얘는 그냥 충전 독처럼 이렇게 테이블 위에 세팅을 해놓고 얘를 들고 다니고 쓰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면 바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약간 편리하게 바로바로 충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USB-C 같은 경우에는 충전 기능만 되고요. 이런 외장 하드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합니다. 안 뜨죠, 아무것도. 두께를 한번 비교해보죠. 두께가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두께만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힌지가 튀어나온 구조이다 보니까 옆면이 조금 더 큽니다. 요만큼 더 튀어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종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패드뿐 아니라 힌지, USB-C 등 새로운 폼팩터들로 설계된 신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애플 펜슬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용이라기에는 너무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게보다 더 너무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그냥 매직 키보드 2랑 트랙패드 2를 구매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무게도 더 가볍고 가격도 더 쌉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